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능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가려낼 선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상대평가냐 또 절대평가냐, 수능 평가 방식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서 그 해결책을 오늘 좀 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정책국장 그리고 참교육 학부모의 남영주 수석부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하여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깨도 무거울 것 같고요. 또 우려 시선도 있을 것이고 잘 해낼 수 있을까? 또 분명히 잘 할 거야. 기대감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새로운 정부에서 제일 무거운 직책을 아마 이분이 하신 것 같은데. 자, 먼저 좀 이 수능에 대한 절대평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요. 기존의 입시제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창 국장님,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하고 되고 있는 평가 방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치러지는 시험의 그러니까 내신 점수와 네. 또 국가표준화 시험인 수능 점수가 상대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신에서는 뭐 절대평가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석차 백분율에 따라서 9등급 상대평가를 해서 입시에서 1등급, 사용하고 2등급, 있고요. 3등급, 퍼센트까지 들어가고 네네. 있는데. 그리고 뭐 원점수, 표준점수까지 들어가고 있고 예. 또 수능에서도 원점수뿐만 아니라 백분위 점수, 즉 상대 서열 점수죠. 그리고 또 시험 난이도에 따른 표준 점수까지 들어가서 대학 입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굉장히 강한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 수능에 따른 그 뭐 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요즘 와서 조금 좀 퍼센트지가 좀 줄어든 건 사실인 거예요? 대학 전형 방식에서. 네, 아무래도 수시 전형이 확대가 네. 되면서 네. 수능을 적용하지 않는 입시 전형들도 들어와 있고 네. 또 수시에서는 수능을 그 등급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수시 제도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약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좀 수시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런 수시의 어떤 이런 상대평가의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교육 학부모의 우리 네. 남영주 부회장님. 네. 실제로 상대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압니다만은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많이 봤죠. 제가 어떤 학교에 갔는데 네.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1등부터 쭉 줄 세워서 복도에다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네. 이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저는 1등이라고 이 불안해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 세우는 이 교육에서 그리고 계속 경쟁만을 강요하는 교육에서 아이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하여튼 그러한 어떤 서열식의 어떤 그 학교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대학에도 가고, 사회에도 가고, 네. 나의 기성세대도 그렇고, 기성세대 연봉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국 결정이 되고 모든 게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같은데요. 좀 더 교육 문제가 결국 거기에 근본으로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정부에서요,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평가 제도는 실제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내신에서는 성취평가제라고 5등급으로 절대평가하는 방식을 네. 이렇게 논의하고 진행했지만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고등학교에 가서는 네. 대학 입시의 변별력 문제 이런 부분들에 발목이 잡혀서 실제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왜 그렇다고 보세요? 찬성하시냐고 먼저 네, 여쭤봐야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주. 네, 절대평가 찬성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성적 비관을 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60% 이상이 느껴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인해서 등수가 매겨지는 이 교육 현실에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새로운 점을 추진하겠다는데 사교육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건가요? 아무 상대평가니까 사교육 폐해가 가장 심각하겠죠? 그렇죠. 네. 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네. 우리나라 총 사교육비가 연 18조 1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네. 2015년에 비해서 한 11.3%가 증가를 했고요. 학생 1인당 월 평균을 보면은 25만 6천 원 정도 네. 되고요. 그다음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30만 5천 원, 네. 5천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5.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중학교는 43만 원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는 49만 9천 원 정도가 그 사교육비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고요, 사실.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은 67.8%나 지금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파행기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문제점, 네.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부 회장님이 설명해 주신 사교육비의 엄청난 증가, 그리고 누구나 다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 외에 또 학생들 스트레스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 네. 또 대학별 입시에서 사용하는 점수를 보면 원점수,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로 해서 1000점 정도까지 만들어서 학생들을 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잉 경쟁을 해야 되고 학교는 또 수능 EBS 연계 정책에 의해서 EBS 수능 교재를 풀어야 되는, 그래서 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문제 풀이만 학교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많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느 때보다도 창의 융합형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네. 미래 세대의 인재의 흐름인데 언제까지 지시간기 중심의 오지선다형 시험을 찍고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을 절대평가로 전환을 해서 좀 약화를 시키고 학교 내에서 체험 중심의, 탐구 중심의, 토론 중심의, 논소수형 중심의 이런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2015 개정교육 과정이 내년 고등학교에 도입이 되는데 네. 2015 개정교육 과정이 앞서 말씀드린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개정된 과정이고요. 또 체험 중심, 탐구 중심, 토론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하겠다는 교육 과정입니다. 근데 교육 과정은 이렇게 짜놓고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는 수능을 강한 상대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그런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경쟁적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내신도 상대 평가죠. 같은 반 친구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60만 수험생을 이겨야 된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사라지고 경쟁 우선이 남아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에서의 절대평가의 도입은 반드시 필연적 과제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회장님도 만약에 내신에서 정말 네. 수능이 네. 상대평가의 절대평가제를 중3 학생부터 지금 적용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얘기는 네. 뭐 확정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눈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네. 공교육의 비정상화 문제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재반 문제들이 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지면은 많이 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많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요? 저는 네. 가장 기대되는 게 사실 학교 공동체가 좀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우리 그 학생들을 네. 그 모든 수행 평가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또한 아이들이 그 좋은 모둠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끼리 경쟁이 너무 심해서 모둠 수업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면 공동체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끼리 사이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근데 절대평가가 되면 다 살아난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글쎄요.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예, 있습니다. 하나의 네. 입시제도의 하나의 방식의 하나의 변화라고 네네. 보여지는데요. 그게 네. 예. 절대평가의 도입은 이런 그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해주는 기틀이 네. 된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 대학만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로 네. 고등학교도 서열화되어 있고 네. 또 우리 사회가 고용 문제가 불안하고 상위권 대학을 나왔을 때 그 취업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라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고교 서열화의 문제, 또 대학 서열화의 문제, 또 고용의 문제, 임금 격차의 문제, 풀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네. 산재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과거에 그 내신이 그 절대평가된 내신이 또 입시에서 반영됐을 때 학교들이 내신 부풀리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부풀리기를 또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절대평가만 하면 학교 수업과 평가의 질이 이렇게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간의 교사들은 그 지지강기 중심의 주입식 수업에 익숙해 있는데 갑자기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나서서 연수나 어떤 그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수업과 평가를 혁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연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실제 학교 현장이 수업과 평가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과제가 동시에 수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문제로 지적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입시 스트레스 해소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건 좋은데 결국 대학을 가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학생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대학을 갈 경우에 그럼 그 경쟁에 따른 변별력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인데 과연 그 절대평가로 했을 때 그런 변별력이 가능하겠냐. 또 그럼 대학에서 스스로 또 변별력에 대한 기준을 만들 것이고 그러면은 더 어떤 문제점이 더 나타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네, 언론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언론에서 하죠. 그럽니까? 일부 언론에서 뭐 그래요? 대학별고사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실제 지금 대학에서 대학별고사라고. 어떤 걸로 변별을 할 거예요? 근데 대학별고사라고 지금 치러지는 게 네. 실은 논술이 있습니다. 네, 논술이 있다.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실질적으로 이 논술 전형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팽창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저는 자꾸 대학에서 변별력 때문에 또 대학별고사를 만들 것이다 하는 이 언론의 프레임들이 저는 일부 그 사교육 업체나 뭐 이런 데 이익 집단의 어떤 거 대변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학별고사는 법으로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의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으면 자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갖고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신으로도 충분히 아이들 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학생종합생활기록부. 그렇죠. 예, 그 문제가 지금도 이걸 갖고 전용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제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는 학생종합기록부를 많이 활용하겠다는 게 지금 방침인 거죠. 뭐 네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그러니까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입시 전형인데요. 네. 사실 뭐 준비 부담이라든지 공정성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 공약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 공정성 문제라든지 또 비교과의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겠다라고 그게 얘기를 했기 포인트겠네요.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느냐도 좀 과제가 되겠고요. 네. 이것이 그 개선되어져서 국민적 신뢰를 쌓는다라면 학생부 위주로 그 입시 전형을 확대해 나아가도 충분히 그 대학 입시가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절대평가로 해서 자격고사 같이 되는, 아니 뭐 기획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네. 자격고사 같은 거가 되는 건 아니죠. 점수제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단은 뭐 그 저희 단체에서 네. 그 어떤 그 안을 짜볼 때는 어떤 겁니까? 단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변별이 가능한 좀 9등급제를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무슨 그 동점자 처리 방안을 좀 모색한다든지 좀 네. 현실적으로 안을 단기적으로는 좀 짜보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대학 입시가 학교 생활의 어떤 정규 수업의 점수를 가지고 충분히 입시를 치를 수 있다라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면 뭐 5등급 절대평가에서 또 자격고사처럼 패스페일 방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좀 그 안을 모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네. 그 지향점은 패스페일이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바꾼다라고 하면 수능은 5등급제 정도가 돼야지 네. 좀 절대평가라는 형식을 맞춰지지 않나 싶어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예를 들면은 정상화라는 의미에는 신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대학이라든가 다른 당국에서 그게 관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뭐 대학에서 그 공교육에 대한 학생 종합기록부 믿지 못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학생을 뽑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일단 관건이고요.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이런 그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상당히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 한 그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수능 중심의 그 대학 입시가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절대평가로 바꾸지 않으면 학교가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숨통이 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인 것이죠. 그래, 부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일시에 이걸 바꾸기엔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하나의 중요한 조성의 작업 중에 일환 고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학교 문화를 일단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 이런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사교육 문제, 지금 지적하신 학생들의 스트레스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은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는 절대평가로 바꾸면은 사교육이 더 횡행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네네. 저는 그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사교육은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의 현재 그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성적을 매기는 게 목표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줄을 세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평가로 되면은 아이들의 어떤 교육 과정에서의 교육 목표를 정해놓고 성취했느냐. 를 보기 때문에 그다지 사교육과는 그렇게 크게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사교육이 일시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줄어들 건 확실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과도한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기회가 균등되는 입시제도를 바라고 원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제 생각엔 뭐 95% 다 원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혼란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정부마다 바뀌고 말이죠. 또 이것도 나중에 또 바뀌는 거 아니냐. 과연 이 정부에서 이런 걸 정착시킬 수 있을 만하냐. 그런 혼란에 대한 우려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그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라는 신호를 2013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수능도 개편하고 대학 입시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발표했던 2014년 시기부터 좀 입시와 또 수능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현재 그 대학 입시는 3년 예고제를 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자꾸 그 대학 입시 문제를 유예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함께 논의했다라면 좀 혼란을 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데 당장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는 혼란은 지금 중3 학생이 대입시를 치를 때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가 봉착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좀 합리적 안을 좀 그 현재 교육부가 내놓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합리적 안을 내놓을 때도 이 절대평가의 도입이라는 그 중요한 과제는 반드시 또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병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결국은 절대평가가 100% 다가 아니라 하나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고리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7월 말에 김상곤 장관이 그 2021년도에 치러질 대학 입시 안을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걸 일단 믿고요. 기다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방향을 하겠죠, 장관은. 그러니까요. 그걸 일단 로드맵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 로드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그 취임사에서 이는 무한 경쟁 교육이 아니라 협력 교육으로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시발점이 절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논의들을 이제 만들어내느냐. 이제 학부모님들하고도 토론도 해야 될 것이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가 보기엔 참 간단치 않다.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죠.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죠. 저는 학생들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의견도 듣고. 가장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지금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 얘기 듣고 하면서 상당히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 국장, 그리고 차균규 학부모의 남영주 수석부회장이었습니다.